여러분들이 코드를 공부하면서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요 뿔뿔 연산자들입니다. 요 뿔뿔 연산자가 하나씩만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요게 이렇게 같은 줄에 여러 개가 있을 때 요게 어떤 식으로 작용되는지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봤자 한 칸, 두 칸 차이겠지만 그 한 칸, 두 칸 차이가 이 답을 내는데 문제가 생기긴 하거든요.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반복문에 대해서 단계별로 뭔가 계산을 할 때 조금 묶어서 계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쪼개서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뿔뿔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거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오른쪽에 이 왼쪽 코드에 대한, 정확하게는 이 부분이죠. 이 왼쪽 코드에 대한 디버깅 표를 만들어 놨는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죠?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일단은 i 값이 초기화되고 i 값을 계속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i 값을 넣어 놨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종료 분기를 넣어 놨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그대로 적혀 있는 건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if문에 보시면은 이 부분, 이 조건식을 제가 두 개로 쪼개놨어요. 색깔로는 좀 묶어놨죠? 자,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계산 순서를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i 뿔뿔에다가 %3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일단 이 뿔뿔은 i를 사용한 다음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증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보다 큰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뿔뿔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여기 다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if가 성립됐을 경우에 진행하는 이 부분도 여기 보면은 뿔뿔 i를 먼저 여기다 갖다 놨죠.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걸 먼저 진행하고 요 다음 걸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쪼개놔야 계산 단계를 디테일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 머릿속으로 하시면은 분명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많은 단계의 연산을 하기 때문이에요. 많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계산을 했었나? 내가 머릿속으로 했나? 써서 했나? 또는 써서 했을 때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이거보다 자세하게 써서 했나?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고 공부 방법을 바꾸시거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제가 크게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에서 한 가지는 방금 이게 절차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 한 가지는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테스트라는 10칸짜리 배열이 만들어지는데 이 오른쪽에 보면은 0 하나만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0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도 다 0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가 다 0이다. 이 상태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i가 초반에는 0이에요. 그러면 일단 0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이 i 값이 10보다 작은지를 보는 거니까 지금은 작잖아요. 왼쪽에 바로 있으니까 구분되죠. 바로 t라고 적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면 자, i를 3으로 나눈 값의 나머지가 0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3으로 나눈 값의 나머지를 먼저 적어보고 그게 0인지 체크를 해보고 지금 보니까 0이잖아요. 그럼 펄스죠.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진행하지 않는 겁니다. 자, 대신에 얘는 해야 돼요. 얘는 어차피 조건식에 같이 있었던 애니까요. 그러면 i 값이 1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i가 1인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죠. 자, 10보다 작으니까 일단 true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는 거죠. i를 1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이죠. 그러면은 0보다 크니까 true가 나옵니다. 그리고 i 값이 증가를 하죠. 자, 그리고 이 식이 true이기 때문에 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행될 때 가장 먼저 뭘 하냐면 i 값을 1 증가시킵니다. 그러면은 2에서 3이 됐겠죠. 자, 여기서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뿔뿔 i를 가장 먼저 했잖아요. 뿔뿔 i를 먼저 한 상태에서 자, 이 식을 보는데 이 식에서 i가 한 번 더 나왔죠. 그리고 i 뿔뿔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 뿔뿔을 이해를 하고 있냐면 이 식이 끝나면 1을 증가시킨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게 끝나서 요걸 증가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정확하게는 사용하면 증가하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원래의 식을 한번 볼게요. 자, 원래의 식은 자, 이쪽에 왼쪽에 나와 있는 자, 이 부분인데 실제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는 얘기죠. 자, 일단 등호 요것도 연산자인데 대입 연산자잖아요. 그런데 이 등호는 가장 나중에 연산이 되는 거예요. 이 오른쪽 연산의 결과를 왼쪽에다가 넣어주세요 라는 건데 이 오른쪽과 왼쪽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이 먼저 연산이 돼야 대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오른쪽을 먼저 진행을 하는 거니까 뿔뿔 i 해서 3이 진행이 된 거고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이죠. 자, 그래서 요것만 딱 보자는 거예요. 요것만. 자, 그래서 요것만 딱 해석을 해보자면 얘는 i 뿔뿔이잖아요. i를 증가시켜주는데 언제 증가시켜줘요? i를 사용하면 증가를 시켜달라 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 대입 안 했죠? 이 상태에서 i를 씁니다. 여기가 i 써 있으니까. 그러면 테스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금 i를 썼죠. 그러면 현재 요거는 테스트 3은 i라고 써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현재 i 값이 몇일까요? 4입니다. 방금 i를 썼기 때문에 요 뿔뿔에 의해서 i 값이 4가 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대입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 번에 묶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 i는 4가 됐어요. 자, 그러면 아직은 10보다 작으니까 true고요. 그 다음에 4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똑같이 1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true죠? 그럼 4가 다시 1 증가돼서 5가 돼요. 자, 5가 된 상태에서 다시 뿔뿔 i를 만납니다. 그럼 6이 되겠죠? 자, 일단 6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자, 요걸 먼저 진행을 한다고요. 그럼 여기에 6이 들어갑니다. i 값을 방금 썼어요. 그럼 현재 i 값이 몇이다? 7이죠. 그래서 얘가 7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다시 넘어갈게요. 또 이번엔 7입니다. 아직은 작죠. 그리고 7도 마찬가지죠. 이제 2, 3, 6이니까 나머지가 1이고요. true고 마찬가지 1 증가해서 8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증가해서 9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지금 i 값이 9인데 테스트 9 하게 되면 i를 쓴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i 값을 집어넣는 거니까 i는 10이 되어 있겠죠. 1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위치에 각각 4, 7, 10이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열은 항상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세 번째에 4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의 답이 요겁니다. 자, 나머지는 다 잘 하셨을 거고 두 가지만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그 반복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석할 때 디버깅표를 조금 디테일하게 해놓고 작업을 해야 나중에 내가 분석하기도 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앞에 있는 뿔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증가를 시키면 되는 부분이지만 뒤에 있는 후위 증가 연산, 후위 감소 연산 같은 경우에는 식이 끝난 다음이 아니라 그 해당 변수가 사용되면 그 변수를 1 증가시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해석하고 한 번에 대입하고 하는 게 아니라 부분 연산을 쪼개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